서울의 겨울 아침은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코트를 여미며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출근 시간 특유의 분주함 속에서 누구도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았다. 각자의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벅찬 도시였다. 하지만 그 복잡한 거리에서 단 몇 걸음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골목 안쪽, 오래된 벽돌 건물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국밥집. 간판은 세기발의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고 문은 열고 닫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바닥은 늘 물기로 젖어 있었고 안쪽에서는 희미한 국물 냄새와 김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김옥부는 오늘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오래된 앞치마는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뜨거운 뚝배기를 맨손으로 옮기면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익숙한 일이었다. 고통조차도.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동시에 몇몇 손님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끌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태준이었다. 대한민국 상위 1%도 아닌 그 위에 있는 사람. T1 그룹의 총수. 수천억 원 단위의 계약을 한마디로 결정하는 남자.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인물.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를 실제로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 그가 이곳에 있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그 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가게 안 가장 안쪽, 김옥분이 서 있는 자리 앞에서 멈췄다. 김옥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왔는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국이 끓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깊게, 망설임 없이.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뭐야? 저 사람이 지금... 그 누구도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 장면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위에 있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허름한 국밥집에서 한 노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옥부는 천천히 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를 내려다봤다. 그 시선에는 감정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았다. 놀라움도, 기쁨도, 반가움도 없었다. 그저 확인하듯 그가 제대로 서 있는지 보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국을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태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가게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 진짜 그 사람 아니야? 옆에 있던 여자가 작게 숨을 삼켰다. 설마 그 T1? 그 말은 작았지만 충분히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강태준에게 쏠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가 누구인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김옥분이 입을 열었다. 짧게. 앉아라. 명령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손님들 중 한 명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태준이 국밥을 앞에 두고도 바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김옥분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그녀가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건 단순한 존중이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매일같이 그 국밥집을 찾았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같은 자리, 같은 행동, 같은 침묵. 사람들의 소문은 점점 커졌다. 저 노인,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총수님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조용한 골목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의 서울은 유난히 더 잔인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골목은 이미 물로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도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다. 그 누구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멈추지 않을 도시였다. 그 골목 끝, 어둠 속에 한 아이가 있었다. 15덧째 되지 않은 나이. 몸은 이미 젖어 있었고 얇은 옷은 체온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강태준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지금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고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배고픔 때문인지 아니면 며칠 전 맞은 상처 때문인지 이유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몇 명의 남자였다. 야, 찾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위협적이었다. 강태준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간다. 그들 중 한 명이 웃었다. 발이 그의 배를 걷어찼다. 퍽! 숨이 멎었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한번 발이 올라왔다. 그 순간 툭! 작은 소리가 들렸다.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낡은 우산 하나, 그리고 그 아래 김옥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남자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할머니, 비켜요. 김옥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들렸다. 그 시선이 남자들을 향했다.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공기가 바뀌었다. 여기서는 안 된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명령에 가까웠다. 남자들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지금 장난해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김옥분의 눈빛이 바뀌었다. 차갑게, 깊게, 그리고 아주 오래된 무언가처럼.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 공간을 눌렀다. 남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히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왜 멈췄는지, 왜 그 노인을 때릴 수 없는지. 그저 이상하게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결국 그는 손을 내렸다. 재수없네. 남자들은 욕을 내뱉으며 돌아섰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는 감각만 남긴 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김옥부는 천천히 우산을 기울였다. 그리고 강태준을 내려다봤다. 일어나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었다. 그녀가 그의 팔을 잡았다. 힘은 세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붙잡혔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다. 밖의 비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김옥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내놓았다. 김이 올라오는 국, 단순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강태진에게는 처음이었다. 그는 한 숟가락을 떴다. 입에 넣었다. 그리고 멈췄다.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옥부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다 먹어라. 짧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그날 이후 그는 그곳에 머물렀다. 며칠이 지나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힘도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다시 나가려 했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김옥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말했다. 가지 마라.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같은 남자들이었다. 이번에는 더 많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오늘은 끝낸다. 그 말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심이었다. 강태준의 몸이 굳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김옥분이 다시 앞에 섰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여기서는 안 된다.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무거웠다. 남자들이 욕을 내뱉었다. 그리고 움직이려는 순간 김옥분이 한 발 더 다가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도 들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숨이 막히는 느낌.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압박. 남자들 중 한 명이 뒤로 물러섰다. 야, 가자. 결국 그들은 돌아섰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문이 닫히고 난 뒤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김옥부는 다시 등을 돌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밥 식는다. 그 순간 강태주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김옥분의 말을 거스르지 않았다. 현재의 서울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골목 안, 그 작은 국밥집 안의 공기는 아주 미묘하게 다져 있었다. 김옥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을 끓이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움직임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어깨는 아주 조금 더 무거워 보였다. 강태주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선도 들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점심시간.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국이 끓는 소리,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짧은 대화들. 작지만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또 가.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바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모든 소리를 눌러버렸다. 사람들의 대화가 하나둘 멈췄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자, 박미선.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화려한 원피스, 과하게 반짝이는 액세서리, 그리고 일부러 더 눈에 띄게 들고 있는 주황색 명품 가방. 그녀는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이 순간을.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렸다. 냄새나. 조용한 공간에 그 말이 또렷했다. 이런 데서 장사를 해? 몇몇 손님들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익숙한 장면이었다.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외면하는 그런 종류의 상황. 김옥분이 다가왔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몇 분이세요? 차분한 목소리였다. 박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툭, 툭. 이거 깨끗한 거 맞아요? 그녀의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었다. 사람을 보지 않았다. 깨끗한 거 맞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 김옥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왔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조용했고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손님이 작게 중얼거렸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금방 사라졌다. 아무도 이어받지 않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박미선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김옥분을 내려다봤다. 참, 보기 불편하네. 작게 말했지만 충분히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김옥분이 뜬모은 국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끓고 있는 상태였다. 박미선의 손이 아주 미묘하게 움직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툭. 뚝배기가 기울어졌다. 뜨거운 국물이 그대로 김옥분의 손 위로 쏟아졌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김옥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녀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다. 그리고 다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짝! 건조한 소리가 공간을 찢었다. 박미선의 손이 김옥분의 뺨을 때린 것이었다. 이딴 것도 제대로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즐거움이 섞여 있었다. 사람을 아래로 두는 쾌감. 그걸 숨기지 않는 목소리였다. 가게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보고 있었다. 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바로 멈췄다. 옆에 있던 사람이 팔을 잡았다. 괜히 끼지 마. 그 말은 작았지만 현실적이었다.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은 순간. 김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뺨은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 순간 누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이었다.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그 눈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랐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깊었다. 그리고 완전히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그 짧은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려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에는 아직도 눅눅한 냄새가 납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둔이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 국밥집에서 있었던 일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짧은 영상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편집된 영상, 의도적으로 잘려나간 장면들, 그리고 교묘하게 이어붙인 흐름. 화면 속에는 김옥분이 있었다. 그리고 마치 그녀가 먼저 실수를 한 것처럼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다가 결국 맞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영상이었다. 댓글이 폭발했다. 저런 가게는 망해야지. 서비스 수준 봐라. 요즘 저런 사람들 왜 저래? 맞을만 했네. 단 몇 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쌓였다. 그 속도는 진실이 퍼지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누군가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 누군가는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보이는 것만 믿었다. 그리고 판단했다.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그날 밤, 국밥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김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느렸다.
문이 열렸다.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달랐다. 망설임,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그리고 돌아섰다. 그 장면을 본 다른 손님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은 같았다. 눈을 피하고 조용히 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김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을 저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처음으로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다. 눈은 내려가 있었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그 영상이 떠 있었다.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의 손이 멈췄다. 스크롤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감정이 사라진 눈, 완전히 정리된 눈, 결정이 끝난 사람의 눈. 그 순간 김옥분이 말했다. 먹어라. 짧은 말이었다. 평소와 똑같은 말. 강태준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입 먹었다. 그 장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날 밤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더 자극적이었다. 더 짧고 더 강하게.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도록 편집된 영상.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공유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믿었다. 그리고 더 퍼뜨렸다. 진실은 점점 더 깊이 묻혀갔다. 다음 날 아침, 국밥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손님이 아니었다. 호기심, 비난, 그리고 구경.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었다. 누군가는 작게 말했다. 여기가 그 가게야? 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김옥부는 여전히 안에 있었다. 같은 자리, 같은 냄비, 같은 움직임.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국이 끓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밖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차단되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 진짜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무너지는 하루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여전히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어제의 일은 이 도시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하루였다. 김옥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다. 손이 문고리에 닿기 직전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상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는데 오늘만큼은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시선들이 느껴졌다. 가게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손님이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직원. 표정은 딱딱했고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김옥부는 그들을 바라봤다. 아주 잠깐. 그리고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다. 종이 몇 장, 그리고 아주 건조한 목소리.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짧았다. 설명도 없었다.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김옥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서류를 바라봤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다. 영상 보셨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가게 이미지가 손상됐습니다. 그는 단어를 정확하게 끊어서 말했다. 감정 없이, 책임 없이. 대체 무슨 일이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김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억울함도 말하지 않았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 남자는 잠시 멈췄다.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그대로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텅.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달랐다. 김옥부는 한 걸음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이 무릎 위에 올려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렀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알겠습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멈췄다. 가게 안을 한번 훑어봤다. 비어있는 자리들,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김옥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천히 그녀 앞까지 걸어갔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멈췄다. 끝났습니까? 낮은 목소리였다. 김옥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래. 짧았다. 강태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금방 사라졌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이유도, 과정도, 누가 그랬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가게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봤다. 그 순간 김옥분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툭! 아주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 장면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녀가 쓰러졌다. 강태준의 손이 즉시 움직였다.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가볍게 느껴졌다. 너무 가벼웠다. 그건 좋지 않은 신호였다. 그는 바로 일어났다. 그녀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갔다. 밖은 여전히 흐렸다. 차 문이 열렸다. 병원. 짧았다. 차는 바로 움직였다. 병원. 하얀 복도. 차가운 조명.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김옥부는 병실 안에 있었다. 의식이 없었다. 강태준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끝났습니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동강공 차공기 환자 시작. 시간이 흘렀다. 의사가 나왔다. 과로입니다. 짧은 설명이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그 말은 이어졌지만 강태준은 더 듣지 않았다. 가미주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김옥부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오래, 아주 오래.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연결음. 딱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됐다. 전략기획실. 그는 말했다. 낮게, 차분하게. 전원 호출합니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지금. 그 순간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끝났습니까? 움직이기 계속 시작했다. 심판이 시작되는 밤, 새벽 3시. 서울은 조용했다.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고 건물들의 불빛도 대부분 꺼져 있었다. 하지만 도시의 중심, 하늘그룹 본사, 그 최상층만큼은 전혀 다른 색이었다.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빠르게 걸어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었다. 긴장,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불안. 무슨 일이야?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 시간에 전원 호출이라니. 하지만 그 누구도 질문을 크게 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이 부르면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규칙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넓은 공간, 긴 테이블, 그리고 완전히 비어있는 중앙. 그곳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앉지 않았다. 그저 중앙에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끝낸 사람처럼. 하나, 둘.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법무팀, 재무팀, 정보전략팀, 외부 변호사들, 무슨 일이야? 그리고 핵심 임원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작은 공간 안에 모여 있었다. 시간에 전원 호출이라니. 하지만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때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영상. 짧았다. 들어. 그 한마디였다. 곧바로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국밥집, 김옥분, 그리고 박미선.
편집된 영상이 아니었다. 원본이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뜨거운 국이 쏟아지는 순간, 그리고 먼저 올라가는 손. 그 장면이 끊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영상이 끝났다. 정적. 무슨 일?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게 잠시 멈췄다. 진짜입니다. 그는 말을 끊지 않았다. 그리고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회의실을 훑었다. 세상에 올라간 건 짧게 가짜고요. 그 한 문장은 설명이 아니었다. 선고였다. 법무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미 여론이...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강태준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말했다. 여론이요? 그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차갑게. 결과 나오면 그때 알아서 돌아옵니다. 그 말에는 의심이 없었다. 확신도 아니었다. 그건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들렸다. 그는 리모컨을 들었다. 딸깍.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자료였다. 재무자료, 계좌 흐름, 비정상적인 거래 기록, 영상 숨겨진 자금, 처형거리대 그리고 박미선 남편 회사의 내부 구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다. 이미 끝내기 위한 준비였다. 강태준이 말했다. 이 자료 전부. 잠시 멈췄다. 오늘 안으로 금융감독원, 검찰 다 넘기세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부 말씀이십니까? 강태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나도. 짧게. 남기지 말고 전부 끊으세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늘그룹과 연결된 정치면 모든 계약 전부 정리합니다. 하청, 투자, 보증, 전부.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무거웠다. 누군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상대 회사는 하루도... 강태준이 바로 끊었다. 그래서요. 정적. 그 한마디로 모든 논의가 끝났다. 그건 의견이 아니었다. 판결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섰다. 회의는 끝났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시작된 것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한 기업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이미 여론이 문 앞에서 강태준이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아침 짧게 세상 바뀝니다.
문이 닫혔다. 그날 밤 서울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무너지는 속도. 이 자료 다음 날 아침 서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전부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했고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으며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의 표정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 넘기세요. 하지만 단 한 곳, 그 건물 앞만큼은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박미선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오전 9시. 업무가 시작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네, 모무기업입니다. 짧은 통화.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업입니다. 수화기가 내려졌다. 잠시 정적. 그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도 전화가 울렸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 그리고 또 다른 자리. 전화벨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소음으로 가득 찼다. 계약 보류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갑자기 왜...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본사 방침입니다. 짧고 단호한 문장. 설명은 없었다. 전화가 끊겼다.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이야? 다시 울렸다. 이거 있어.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이번에는 더 당장 빠르게, 해결책이 필요해요. 더 많이. 이상하죠? 오전 9시 30분 한 군데가 아닙니다. 회의실. 다 끊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투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이상합니다. 한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다 끊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료를 넘겼다. 거래처 리스트. 하나씩 줄이 그어지고 있었다. 계약 보류, 계약 중단, 납품 중지. 단 30분 만에 절반이 사라졌다. 오전 10시, 문이 열렸다. 재무팀 직원이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숨이 가빠서 말이 끊겼다. 지금 은행에서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그는 겨우 말을 이어갔다. 대출 전액 회수 통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멈췄다. 누군가 웃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졌다. 대출 보증도 회수 통보입니다. 전부 철회됐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끝났다. 박미선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갑자기 왜 이런... 말도 안 된.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늘그룹 쪽에서 보증도 누군가 낮게 말했다. 전부 처리됐습니다. 모든 보증을 정리했습니다. 정적.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판결이었다. 무슨 소리야? 그의 손이 떨렸다. 책상을 짚었다. 몸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하루도 못 버텨.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모든 보증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 회사 건물 앞. 차들이 멈췄다. 검은 세단.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 은행 직원, 법무팀, 집행인력. 그들은 조용히 내렸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입구에 붉은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직원들이 밖으로 밀려나왔다. 이게 뭐야? 진짜야? 지금 끝난 거야?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 반나절, 그것도 안 되는 시간. 회사는 기능을 잃었다. 완전히.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 곳, 하늘그룹 본사. 강태준은 창가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은 이미 끝까지 가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그는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발신자 이름 박미선. 그는 받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날 서울의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아무 소리도 없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선택. 서울의 오후. 하늘은 여전히 흐려 있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무거운 기운이 남아 있었다. 경찰서 앞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먼저 내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주변을 보지 않았다. 카메라도 사람들의 시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곧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사실 안. 박미선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화장은 무너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초조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이거 다 오해예요.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날 그냥 실수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있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문이 열렸다. 그녀의 시선이 튀어올랐다. 그리고 멈췄다. 강태준이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이었다. 진짜로. 두려움을 느낀 건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영상. 스크린이 켜졌다. 다시 그 장면이 재생되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 국이 쏟아지는 순간.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올라가는 손.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미선의 얼굴이 굳어갔다. 입을 열었다. 말해보세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좋죠. 영상이 끝났다. 저는 정적.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말해보세요. 낮았다. 차분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박미선의 손이 떨렸다. 저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툭. 작은 소리가 났디가 났다. 그녀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끈이 끊어졌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다. 화장품, 지갑, 카드, 그리고 작은 라벨 하나. 천천히 드러났다. 메이드 인 차이나. 순간 공기가 멈췄다. 누군가 아주 작게 숨을 삼켰다. 박미선의 손이 떨렸다. 급하게 물건을 주워 담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태준이 말했다. 가짜네요. 천천히. 가짜네요. 겉에 걸친 건 잠시 멈췄다. 전부 가짜네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인생도 강태준의 시선이 내려왔다. 조조. 정확하게 그녀를 향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더 낮게, 더 천천히. 한 번만 인생도 살려주세요. 정적.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박미선의 눈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너졌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한 번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 장면은 며칠 전 그녀가 누군가에게 했던 행동과 너무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였다.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아무 감정 없이. I didn't know. 그리고 말했다. 사과는 잠시 멈췄다.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식었다. 그의 시선이 옆으로 움직였다. 그곳에 김옥분이 서 있었다.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박미선의 몸이 떨렸다. 그녀는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끝이 아니라 끝내는 순간. 며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한 것이 아니었다. 무겁게 가라앉은 숨막히는 공기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향해 있었다. 그 중심, 박미선. 그녀는 피고석에 서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당당하게 걷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시선, 비싼 옷, 화려한 삶,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화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으며 눈빛에는 초조함과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듯. 변호사는 어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기대가 남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녀의 눈이 번쩍 들렸다. 그리고 표정이 잠깐 밝아졌다. 살았다고 생각했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흔들림 없는 걸음, 차가운 눈빛. 원고 측 대리인 이영주, 이영주 박미선의 변호사입니다. 며느리였다.
박미선의 입이 열렸다. 영주야. 그녀의 목소리는 된다고 했어. 처음으로 간절했다. 하지만 이영주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녀는 그대로 재판부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 잠시 멈췄다. 이영주 변호사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박미선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뭐라고 했어? 입이 떨렸다. 이영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눈에는 너 두려움도 망설임도 지금 없었다. 장난하는 거지? 소장도 제출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천천히 떨어졌다. 박미선의 앞에. 가벼운 종이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가르기에 충분했다. 어머니와는 잠시 멈췄다.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조용한 목소리였다. 이거 다 하지만 뭐야? 단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다. 박미선의 손이 떨렸다.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그녀는 웃으려 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이영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렸다. 당신 때문에 모든 시선이 향했다. 끝났어. 한 남자가 들어왔다. 박미선의 남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그저 완전히 비어버린 표정. 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급하게 다가갔다. 이거 다 오해야. 당신 나 좀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진혁형, 진현형. 끝났어. 짧았다. 박은천, 박미선의 숨이 멎었다. there's nothing 당신 때문에.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다 끝났어. 그 말은 비난도 아니었다. 선고였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섰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It's all gone. 그 순간 박미선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얼마나 얇았는지, 그리고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법정 안에는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없었다. 한 번만 그녀는 혼자였다. 완전히.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형, 내가 잘못했어. 길지 않은 형량.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서울의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바닥을 때리고 있었다. 그 길 위에 박미선이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옷은 젖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그녀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앞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미선의 입이 떨렸다. 한 번만 살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었다.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과는 짧게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옆으로 향했다. 그곳에 김옥분이 서 있었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박미선의 마지막이 완전히 끝났다. 남겨진 것들,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었다. 그 골목,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문, 젖어있는 바닥, 그리고 그 작은 국밥집.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문이 열렸다. 김이 따뜻하게 퍼졌다. 안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조용히, 천천히. 그곳에는 김옥분이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도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이 놓여 있었다. 김옥분이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하네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아주 천천히 살 것 같다. 그 말은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무겁게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내려간 듯한 그런 목소리였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을 한 숟갈 떴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잠시 멈췄다.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오늘은 그가 말했다. 따뜻하네요. 그 말은 날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만큼은 전혀 다른 시간이었다. 여기에는 보여주기 위한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고 비싼 것도 없었다. 남아 있는 것이 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진짜.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누구도 김옥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 누구도 김옥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